교집합의 연산. 자, 여기에서도 선생님이 칠판에다 간단하게 써놨는데 전체적인 개념 설명 한번 정리하고 나서 우리 유형별로 또 어려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여기서 나오는 게 합집합과 교집합이라는 애가 되겠죠. 합집합. 일단 합집합은 여기서 조건 제시법으로 써놨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그래서 어떤 원소 x라는 애가 집합 a에 들어가고 혹은 집합 b에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둘 중 아무데나 다 들어가도 되는 이런 애들. 그래서 또는 아니면 무엇 이거나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원소들을 모아둔 집합을 A 합집합 B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은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 다 동시에. 그래서 모두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 그림을 그려놨는데, 합집합 같은 경우는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면 되는 거고, 교집합은 A와 B의 공통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 있는 원소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로서는 어떻게 돼? 공통 부분이 없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고 해서 서로소일 때 원소 개수는 몇 개? 공통된 원소 개수는 빵개다 라고 하면 되겠죠. 0개다. 자, 그 다음에 연산 법칙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교환, 결합, 분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항식 연산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교환 법칙은 A 합집합 B 이렇게 연산하나, 아니면 B 합집합 A를 연산하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똑같다. 그리고 결합 법칙은 뭔가 괄호가 생기는 거였어요. 괄호가. 그래서 같은 연산자에 대해서 A 합집합 B 합집합 C 라는 애 중에서 B와 C를 먼저 합집합하고 나중에 A를 합집합을 해주는 것과 A와 B를 먼저 합집합하고 나중에 C를 합집합해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교집합도 같은 연산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연산자에 대해서는 분배법칙. 그래서 A 교집합, B 합집합 C라고 하면은 이 A 합집합을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A 교집합 B 그리고 A 교집합 C, 그리고 남은 가운데 연산자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합집합.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집합과 차집합이 되는데 조금 빠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전체적인 개념 설명, 여기는 어떻게 보면 문제풀이 위주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인 개념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나서 문제 풀러 갈 거니까 짧게 우리가 배웠던 거 상기하면서, 혹시 좀 내용이 많이 숙지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서들 펼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나오는데, 전체 집합은 뭐가 되겠어? 우리가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을 할 때 처음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M자, U라고 많이 나타냅니다. 그때 항상 이 여집합과 차집합 나오면 전체 집합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전체 집합이 먼저 설명이 된 거고, 자, 여집합 남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남는 부분인데, 즉 반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 여집합이라는 애는 전체는 들어가고, 자, 그리고 이렇게 쉼표로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를 이렇게 쉼표로도 나타낸다는 것도 알아두고, 전체에 들어가고 하지만 A에는 들어가지 않는 집합이 여집합이 된다라는 건데, A의 여집합. 그래서 어떻게? A에는 들어가지 않는, 즉 A의 바깥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우리가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집합, 뭔가 아까 합집합 그리고 차집합 빼는 집합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A 빼기 B로 많이 나타내는데, A 차집합 B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A에는 들어가고 B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원소들을 모아준 집합이 A 차집합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게 되면 A에는 들어가지만 이쪽 A 교집합 B는 B에도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A 차집합 B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의 성질.
말로 할게요. 뭐 7가지가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A 합집합 B, A 합집합 A는 A이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자신이랑 합집합 혹은 교집합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하면 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A 합집합 공집합, 뭔가 공집합이랑 연산을 할 때, 자, 우리가 포함 관계를 좀 따져줘야 되는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야.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랑 A 뭐 하나 이상 있겠죠? 그러면 합집합을 하게 되면 얘 뭐가 된다? A가 된다라고 하면 돼요. 교집합은 어떻게?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뭐밖에 없어? 교집합이 되겠다. 공집합이 되겠죠. 공집합. 자, 그래서 포함 관계를 따져주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 포함 관계를 따졌을 때 더 상위에 있는 애가 합집합을 했을 때 나오고 하위에 있는 애가 교집합했을 때 나온다라는 거 좀 알아두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A 합집합, 전체 집합. 그럼 전체 집합이 가장 위에 있으니까 합집합했을 때 전체가 나올 거고, A와 전체 교집합은 A가 더 하위에 있으니까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벤 다이어그램 참고할게요. A라는 집합 합집합을 하면은 그냥 다 색칠하면 돼요. 그래서 A 합집합, A 여집합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전체가 되겠죠. 전체. 그리고 이 A와 A 여집합은 공통된 부분이 없죠. 그래서 공집합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체의 반대는, 그러니까 다 갖고 있는 거의 반대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공집합이 될 거고, 공집합의 반대는 다시 전체가 된다. 여섯 번째, A의 여집합이 다시 여집합이니까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중요한데, 이 A 차집합 B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A 차집합 B는, 자, 이 차집합 기호를 이렇게 교집합이랑 뒤쪽으로 따라오는 집합에 이렇게 여집합, 얘랑 합쳐주면 우리가 차집합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옆에 셀노트를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이렇게 합쳐놓은 애가 있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나타내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한 걸 모두 보면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칭 차집합. 그래서 얘에 대한 성질도 한번 정리를 했을 거예요. 한번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게 되면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얘도 우리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 쉽게 생각하면 다 뒤집어 버리면 돼. 여집합이 있으면 다 반대야. 그래서 이렇게 연산자까지 반대로 뒤집어 버리면 된다는 거. 그래서 A의 반대, 합집합의 반대, B의 반대, 이렇게 해주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풀어주는 거 말고 다시 이렇게 묶어주는 것도 드모르간의 법칙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오른쪽으로만 보지 말고 왼쪽으로도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가서 유한집합의 원소개수. 자, 여기서도 조금 짜증나는데, 유한집합의 원소개수 계산할 때 많이 봐놨겠지만, A 합집합 B의 원소개수는 A의 원소개수에다가 B의 원소개수를 더하면 공통된 부분이 한 번 더 더해지는, 즉 교집합이 한 번 더 더해져요. 즉 여기 번호를 매겨오면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A 합집합 B 1, 2, A 합집합 B는 1, 2, 3인데 A라고 하면은 1, 2, B라고 하면 2, 3. 그런데 2번이 중복됐죠? 한 번 더 세워졌으니까 그 2번을 빼주는 거니까 우리가 교집합을 한번 빼준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여기 우리 세 개의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개수는 같은 형태가 되는데 우리 벤 다이어그램 3개짜리 그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A, B, C의 원소개수를 다 더해주고 거기서 각각 2개씩 공통된 부분을 빼주면 3개 모두 겹치는 부분은 한 번 더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 개수가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고, 자, 여집합의 원소 개수, 이 바깥에 있는 거는 어떻게? 전체에서 A의 원소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 전체에서 뭐를?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빼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부분 주의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의 원소 개수. 차집합의 원소 개수를 세주려면 A라는 집합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빼주던지, A 합집합 B에서 B의 원소 개수를 빼주던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 A단계 있는 전체 개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B단계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좀 선정한 문제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B단계로 가게 되면 첫 번째 유형부터 해서 8번째 유형까지, 7번째 유형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 보여요. 근데 저기 유형 6번에 보면 167번 보겠습니다. 167번 난이도가 상이네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167번에서 두 집합 A라는 집합이 뭐였냐면 3 그리고 마이너스 A 더하기 2 A제곱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었고요. B라는 집합은 2, 3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A 합집합 B가, 그러니까 이 두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를 다 적었을 때 0, 1, 2, 3이 된대요. 이때 집합 A의 모든 원소 합을 구하시오. A는 상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지금 보이는 게 2, 3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일단 3이 보이고요. 2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뭐가 돼야 되겠어? 1 혹은 0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1 혹은 0이 된다라고 해서 그때 A의 값을 찾아봅시다. 이 A-1이 될 수 있는 거는 뭐와 뭐밖에 없죠? 0과 1밖에 없죠. 0 또는 1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A-1이 0이라고 하면 A 값이 어떻게 되죠? 1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1. 그러면 A가 1이었다면 집합 A가 될 수 있는 원소가 3 그리고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근데 A 합집합 B를 했을 때 마이너스가 없었죠. 그러니까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탈락. 두 번째, 그럼 A-1이 1이라고 해봅시다. 즉 A가 2라는 소리인데 그때 집합 A는 뭐가 되나 보니까 3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4 빼기 2니까 2가 돼서 여기는 2, 3, 1 즉 1, 2, 3 들어있고 B에는 1, 2, 3이 들어있고 A에는 0, 2, 3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 1, 2, 3 해서 만족하네요. 그래서 일단 뭐가 된다? A가 될 수 있는 거는 2가 되겠습니다. 2.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였어? 그때 집합 A의 모든 원소 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집합 A의 모든 합은 5가 되겠죠. 5. 그래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8번에 174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174번. 174번 보면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해서 A 교집합 B의 너집합 그리고 합집합 B 교집합 A의 너집합 얘가 공집합이 된대요. 그랬을 때 항상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이거 뭐가 됐었죠? 교집합이랑 지중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라고 했었죠. 같은 방법으로 얘는 B 차집합 A가 되겠네요. 그랬는데 얘네 둘을 합집합했는데 공집합이 나왔다라는 것은 A 차집합 B도 공집합이고요. B 차집합 A도
공집합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차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편하게 생각하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뺄 수 있지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뺄 수가 없어요. 집합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A가 뭔가 더 작았다는 거지. 그 포함 관계에서. 즉 얘가 뜻하는 거는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뜻이 될 거고 벤 다이어그램 한번 나타내면 이제 B라는 애가 있었는데 보세요.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을 싹 빼버리면은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공집합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B차집합 A가 공집합이었다라는 건 B가 A에 포함됐다. 이거 뭐야? A가 B에 포함되고 다시 B는 A에 포함된대. 서로 같은 집합이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이니까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이거 포함한 게 잘 이해를 해주도록 합시다. 여기는 문제가 2개네요. 난이도 상위. 자, 전체가 9 이하의 자연수를 모아둔 집합이 되는데 이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X 차집합, A 교집합, B라는 애와 X 합집합, B 교집합, C가 서로 같았을 때 우리 집합 U의 부분 집합의 X의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X 차집합 A 교집합 B가 뭐가 되나 보니까 A와 B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숫자가 3과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3, 4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교집합 C를 하게 되면은 공통된 원소는 6이 되겠죠. 6을 이렇게 갖고 있네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뜻이 뭔지 봅시다. X라는 집합에서 3과 4는 뺐대. 그러니까 3과 4가 안 들어있다라는 거죠. 3과 4는 안 들어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뭔가 6이라는 애를 합쳤더니 똑같았대. 이 말은 결국에 이 3, 4가 X에 들어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3과 4는 집합 X의 원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결국 X 차집합 이 3, 4를 한 집합은 뭐가 된다? X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X에는 왜냐하면 3, 4가 안 들어있었으니까. 따라서 이 집합이 즉 X 합집합 6이라는 애가 X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합집합에서 X가 됐다? 즉 얘가 더 뭔가 더 크다라는 거죠. 포함관계 따지면은 즉 6이라는 원소는 집합 X의 원소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3과 4는 들어있으면 안 되고 6은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2의 몇 제곱? 9에서 포함하지 않고 포함하는 개수를 빼주게 되면 이게 6제곱 돼서 몇 개? 64개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179번 볼게요. 179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해서 A 합집합 X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뭘 뜻하죠? A가 X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즉, X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는 거네요. 결국 X는 2와 4를 원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B 차집합 A B는 B에는 들어있으나 A에는 들어있지 않는 즉 공통 부분이 2였으니까 B차집합 A는 1, 3, 6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랑 X를 교집합했을 때 뭐가 나왔대? 1과 6이 나왔대. 1과 6이 나왔대. 자, 따라서 이 뜻은 뭐가 되죠? X는 1과 6을 포함을 해야 되고 뭘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여기서 3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3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겠네요. 따라서 지금 갖고 있어야 되는 건 2, 4
16을 포함하고 즉 4개를 포함하고 하나를 포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2에 7 빼기 4개 포함하고 1개는 포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2에 제곱돼서 몇 개가 된다? 4개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에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을 해서 18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3번 보면 전체 집합 U의 부분집합 A와 B에 대해서 자,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아까 이야기했죠. 오른쪽으로만 보지 말고 왼쪽으로도 보라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다 뒤집어 버리면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1, 2, 3, 5래. 전체가 지금 1, 2, 3, 4, 5였으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하죠? 전체에서 A 교집합 B를 빼서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A 교집합 B가 4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4. 그게 첫 번째 줄 힌트였고, 두 번째 B차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길어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풀면 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일단 B차집합 A라는 애는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되겠죠? 여기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A 교집합 얘는 뭐가 되죠? A 여집합 그 다음에 뒤집고 B의 여집합.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봐도. 자, 그러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얘는 뭐가 되죠? 다 뒤집으면 B 여집합 합집합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교집합 A와 우리 A 교집합을 이렇게 분배해 줍시다. 다른 연산자였으니까. 그러면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얘 뭐가 되죠? A와 A의 여집합은 공통 부분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이 될 거고, 그러면 공집합이랑 얘를 합집합했으니까 얘가 뜻하는 게 뭔지 보자. 그러면 B 여집합 합집합 A 그리고 교집합 뭐가 된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를 이렇게 분배를 해준다라고 보면 B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A에다가 B 여집합 분배하는 것보다 결합이 낫겠네요. 결합. 같은 연산자였으니까 결합을 하게 되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에다가 A의 공통 부분은 뭐가 되죠? 얘는 우리 A가 된다라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봐도. 자, 이렇게 봤을 때 A 합집합 A 치라고 B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랑 A의 공통 범위는 뭐가 된다? A가 된다라는 거 확인되죠. 아니면 좀 의심스럽다. 또 분배해주세요. 해줘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A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서 저 결과적으로 우리가 풀면은 A 교집합 B가 되겠습니다. A 교집합 B. 그때 A 교집합 B가 뭐가 된대요? 1이 된대요. 야, 귀찮았다. A 교집합 B에는 4가 들어가고 A 교집합 B에는 4가 들어가고 여기 여집합이 빠졌군요. A 차집합 B가 되겠죠? 즉 이 부분에 1이 들어가네. 따라서 원하는
유형 10번까지 좀 어려운 문제 좀 뽑아서 많이는 아니었지만 한번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남은 문제들은 직접 손으로 쓰면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질문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유형 1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